문스토킹 바로 시작하는데 오늘 새로운 코너인데 사실 어제 갑자기 송 작가님이 저녁에 이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송 작가님이 만든 코너는 또 괜찮을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송 작가님이 만들었지 원고는 제 맘대로 썼거든요. 네. 해보고 잘 되면 제가 잘한 거고 안 되면 송 작가님이 잘못 얘기한 거고. 근데 네. 사실 옛날에는 별 쓸데없는 한복 입고 어디 뭐 만찬장 간 거 맨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땡전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맨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그치. 가고 어디 가서 군부대 가고 이것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행정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 대통령이 오늘 어디 가서 뭐 목욕하고 머리 깎았다 이런 건 뉴스가 아니란 말이야. 공적으로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맞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이제 받은 건데요. 자, 네. 이런 걸 얘기할 땐 유가 원칙에 입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제 오후 2시에 하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우리 시간별로 끊어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문스토킹 원고는 송 작가님 쓰시는 걸로. 그래야 되나? 네. 본인이 원하는 네. 모양이 있을 테고 분명히 꾸리꾸리하게 혼자 이내시계를 받아 챙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갑자기 혹 뗄러다 혹 붙인 느낌이 확 드는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네.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에서 정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경제정책 방향 보고는 매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국가의 경제 관련 행사로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경제단체 뭐 이렇게 모두 참석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년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상공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 이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추려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뤘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2뇌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 경제에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마무리 발언을 하셨어요.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좀 보충을 하자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3.5
3% 초반대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5%까지 성장해서 아, 아마 5%? 네, 80년대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호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3% 잡은 것도 지금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 모든 나라가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무슨 뭐 세계에서 그나마 플러스뿐만 아니라 3%면요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네. 그것도 3% 초과 달성하겠다는 거지. 이명박근혜 정부는 매년 1% 성장도 못 이루거나 마이너스 성장 이뤘단 말이에요. 걔네들 4년치, 5년치를 우리가 한꺼번에 내년에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지만 올 연말까지도 경산 치고 나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이 3, 4분기 한국의 경제 실적이 너무 좋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은 안 나오잖아. 이 그렇죠? 쓰레기 같은 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무리 발언에서 소득 격차 양극화 해소 뭐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결과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작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 일면에 나고 그치. 뭐 우리 대통령 잘했네, 격차 많이 줄였네, 역대 최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니들 좋아하는 초유의 상황 벌어졌는데 왜 헌정사상 안 써? 초유의 그래. 그 소득 격차 줄였다. 뭐 그래 니들 우리- 좋아하는 그런 거 우리 나오는데 왜 안 대통령 써? 만세. 이 새끼들이 그럴걸? 위에를 잘라가지고 밑하고 간격을 줄였다고? 어? 지들 계산으로 그런 거지. 그럴 수 부자들을 못 벌게 해갖고 어. 부자들의 소득을 줄여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랑 격차를 줄인 거지. 네. 밑에 게 커 올라온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네, 이 그럴 수 있겠다. 까지 재벌들의 노예인 기레기들. 네, 그래서 그 기사가 뉴스에 나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저소득층 곳간 채워진 정부 작년 소득 격차 역대 최저. 아니 이러면 왜 이렇게 건조하겠어? 헌정사상 초유의 뭐 그렇죠. 이렇게 써야지 니들 좋아하는 소득 예. 격차 헌정사상 최저. 그러니까 역대 최저. 단군 이래 최저. 당군 일의 최저. 그래 당군도 좋아하더라 얘들. 예.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0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전년 0.345 대비 0.006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7일 정부 세종청 이거 뭐예요? 네. 아, 두 번 제가 복사를 했네요. 네. 혈압이야. 예. 그 밑에 저소득층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이중 상당 부분을 보완했다. 분배 지표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대비 한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28위, 상대적 빈곤율은 29위다. 네. 뭐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쪽에서 만약에 비판을 하려면 정부가 지금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펑펑 쏟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PD 정직 2개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OECD 관련해서는 OECD 그 순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소득 분배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소득 격차가 아직도 OECD 부분에서는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그냥 이 자체가 없어. 기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재정 지원이 없이 이만큼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코로나 관련해 갖고 지금 거의 450조 원 정도를 썼어요. 네. 450조. 일본은요 코로나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일본 지금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일본 정부가 추가 발행한 국처가 우리 그 100조엔이에요. 100조. 우리 돈으로 1000조야. 1100조야. 우리 돈으로. 일본은 올해만 1100조의 돈을 채권으로 끌어들여. 그것도 은행에서 단기성 채권으로 끌어들여 갖고 중소기업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그다음에 고투 트래블 고투 이트에다 쏟아쳐 발랐어요. 그 마지막 400조 원을 지금 12월 지난주에 12월 8일 날인가? 그때 이제 승인을 얻어가지고 400조를 연내에 또 쓰겠다고 또 돈을 끌어갔는데 올해에만 1000조를 발행을 했다고 국채를. 와, 천조국이네, 천조국. 천조국이지. 야, 이상한 방법으로 미국을 따라잡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재정 투여나 보조금 없이 그렇죠. 이만한 성과를 올렸으니 그러니까 정말.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러모로 칭찬을 해야 될 기사거든요. 근데 없어. 이게 저 보셨어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 못 본 기사 겁나 많아. 저도 못 봐가지고 이거를 친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이걸 뭐 제목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보면 한 3개인가? 다음에서 보니까 3개밖에 없더라고 기사가. 그것도 제일 이름 있는 그 신문이 뉴시스였어요. 다른 데서는 다 안 쓴다는 소리지 이런 거는. 아예. 아유, 아무튼 아무튼 답답하긴 하지만 네. 어찌 됐거나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방송 괜찮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분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기자들아 초치지 말한데 요즘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백신 없다고 정부 뭐 하냐 그러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너무 많아서 다 세기도 힘들 정도인데 오늘도 조선일보가 일면에 기사를 썼습니다. 최소 30개 나라 백신 맞으며 새해 맞는다. 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아니 그러니까요. 니들 맞으시라고요. 수백 방씩 니들 다 양보해 줄 테니까 니들 백신 맞으시라고요. 최소 30개국이 백신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는다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가 12월 11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면에 어떤 기사를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영국서 알레르기 부작용. 알고 보니 알레르기 임상은 안 했다. 각국에 가장 먼저 보급되고 있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들 중 일부에서 알레르기, 구안와사, 가로 열고 안면 신경마비 등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됐다. 그러니까 요 백신을 먼저 맞으시라고요. 양보하겠다고 내 것까지 다 맞아. 아니 니들 일주일 전에 이렇게 부작용 잇따라 보고됐다고 기사를 써놓고 이제는 우리나라 백신 안 맞춘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럼 뭐 어쩌라고.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기사에 빼먹는 게 이 화이자 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고요. 그죠. 2달 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부터 해갖고 2달 후가 되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맞춰야 된다는 논리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와 그다음에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 치료약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오히려 포커싱으로 잡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개발된 치료약을 가지고 환자들을 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 셀트리온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들이 초기나 중기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투입되기 시작했고요.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가 만든 혈청형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치료제가 내지 못한 중증 환자를 살려낸 바가 있는 일종의 그 치료제를 갖추고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예요. 아니, 회사가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에 긴급하게 항체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보다 현재
그 셀트리온을 공부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셀트리온이 개발한 그 혈청형 치료제를 맞게 되면 3개월 정도 항체를 통해 갖고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이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종사자들 그 이런 검역 관련하시나 이런 분들을 네. 우선적으로 이걸 통해 갖고 예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줄여나가야 돼. 왜 지금 부작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부작용을 감안하고 억지로 맞춰라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조만간 이제 전 국민 상대로 한 이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류된 사람들을 빠르게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이미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모든 게 의료보험에 의해서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고, 이 의료 서비스들이.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좀 써주면 안 되나? 안 돼. 안 돼. 제대로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쑤시개 의병이 앞서서 네. 그래 이렇게 백신에 목을 매는 기레기들에게 우리 국민이 모든 백신을 양보한다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기레기를 잡아다 대신 맞히기. 너무 잔인한. 기레기에게 백신을 양보합니다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백신에 목매고 있는 기레기들을 위해 온 국민이 백신을 양보합니다라는 캠페인 정말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일주일 전에 기사를 써놓고 이제 와서 우리나라 뭐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그 약이 갑자기 그 부작용 없어졌나? 아유 진짜. 그리고 이 회사도 개사긴 게 이 알러지 반응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쓰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알러지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조금씩 모르고 몰라서 있구나. 그렇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알러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25% 4명 중에 한 사람은 뭐에든 알러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백신을 맞게 되면 RNA 백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가 면역 공격을 당할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사실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 또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5분의 1 가까이가 그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쓰레기인 거야. 못 쓰는 거야. 그렇죠. 저도 꼬꼬로 알레르기 심하거든요. 네. 예. 그 유성 감염 피터님께서 기레기 알레르기 있다고. 잘 견디십니다, 피트님. 알레르기 있는 분치고는 굉장히 잘 네. 견디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따면 우리 국민들은 검찰 알레르기 있지, 국민의 집 알레르기 있지, 기레기 알레르기 있지. 우리 온통 알레르기 이거 가지고 있는 맞네. 거 우리는 그럼 우리의 강인한 저항력이 화병 안 걸리고 정신병 안 걸리고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야. 네,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참 답답하고 만약에 그 우리나라가 백신 계약을 다 해가지고 몇 개나 했으면 어떻게 썼을까요? 아직 부작용 많은데 국민 상대로 마루타냐? 그렇지, 딱 그렇게 썼겠지. 그렇게 안 쓰겠습니까? 국민 건강 위협한 무리한 백신 접종 강행.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지. 국민 세금으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정부. 그래. 야, 우리 너무 재능 있지 않니? 이런 쪽으로? 아니 그러면 국가는 백신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잘못 풀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가져와야 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습니까? 예? 아이고.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작 좀 주세요. 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언론이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 계속 정보를 상대로 총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걸 서울신문이 기사로 받아 썼습니다. 감염병 전문의 비난이 우선인 기자들 초는 치지 말았으면 이 교수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은 이미 백신 연구 단계부터 관여했거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선구매에서 일부 비용이 지급된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해 선구매 관련 법적 근거나 예산 근거도 없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언론들이나 이 국민의 집 뭐 이런 애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막 씹으리는 거예요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어 게다가 신종플루 때 국산 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 놓았는데 유행이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걸 국정감사 때 공무원 징계하고 예산 과소비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친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 백신 개발사에 재고 던져서 고생한 백신사 피해를 보게 하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왜 미리 만들어 놨냐. 예산 낭비다. 이래가지고 징계하고. 공무원 징계했다잖아. 아니 소방 공무원들 그 화재 설비 갖춰주자 그러니까 야 불도 안 났는데 설비를 왜 보강을 해줘? 이런 미친 새끼들이 국회의원이야 저 국진당 저것들이. 소방 예산, 방역 예산 어떻게든 깎으려 그러는 놈들 아니야. 아니 미리 해놔도 뭐라고 하고 안 해놓으면 안 해놨다고 뭐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 노딱 맞았다 그랬죠. 예. 예. 해놔도 지랄이고 안 해놔도 지랄이면 야 대담해졌네. 야 언니가 네. 우리 일찍 노딱을 받고 방송을 해야 시원하네요. 우리가 좀 방송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야 쫄지 마. 씨. 네. 오늘 막 질러 이제. 네. 다음. 이재갑 교수는 이런 행정과 예산의 미비 상황에서 4,400만 명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난이 우선이 아니라 잘하게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가? 생각도 든다며 정신 차리자. 정말 잘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 고 당부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치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백신 10만 명분 있고 양산 들어간대잖아요. 이거 지금 달라고 외국에서 난리예요. 근데 셀트리온 우리는 이거 우리 마음대로 못 판다. 국가하고 저기 얘기해서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상 지금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실증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국산 백신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막을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발병을 한다 그래갖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발병이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점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합시다. 40% 이상이 기독교 교회나 기도원을 통한 감염이 이 회사나 뭐 이제 직장이나 어떤 뭐 운동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지면서 터지고 있는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막 무작위로 갑자기 길거리 다니다 부딪혀서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000명이라 그래도 이 분포를 나눠 놓잖아요. 그럼 이게 한 20개 정도의 분포밖에 안 되는 거야. 다만 숫자가 많은 거지. 한번 생길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통제 가능한 선상 하나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처럼 막 일본 3,000명 넘어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만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전면적으로 셧다운을 해갖고 집에만 있어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0명씩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해서 우리는 그나마 아무런 셧다운 없이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거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거는 외국에서도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러고 지금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따위로 써갖고 이게 어제부터 이건 총공세야. 그렇죠. 이제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백신 자체가 원래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돈 있는 나라들이 이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먼저 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디죠? 어디 신문이었죠? 하여튼 그거를 보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 등 그런 나라들을 그 기니피그 같이 썼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그렇게 하고 있다. 옛날에는 개도국이 임상 시험을 당했다면 백신으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퍼지니까 거기서 할 수 없이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웃긴 거 아니야. 네. 왜 미국 백신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왜 중국 백신을 지네 백성들이 제일 많은데 브라질에 가서 실험을 하고 왜 아베는 지네 국민들한테 안 나눠주고 아베가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보라고 뿌렸다가 하나도 못 쓰고 도로 걷어들이고 결국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냐고. 왜 자기 국민한테 했다가 잘못되면 그치. 정치에 어떻게 될 정권에 거야.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생산도 못하고 별로 나랑 상관없는 국가에다 선심 던듯이 만들어서 던져주고 말 그대로 실험실 들여다보듯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놓고 더 웃긴 건 면책 조항을 달아가지고 부작용 났잖아. 그래? 안 됐네. 다시 만들어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막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응. 에이 짜증나. 네. 욕 한 번 시원하게 하니까 좋은데 나는. 시원하게 하세요. 어차피 높다니까. 기분이 되게 시원해. 기분이가 좋거든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음. 네.